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1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미국의 세관 국경보호청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BP에서 공지를 통해서 스마트폰, 노트북, 또 하이브리드 컴퓨터 프로세서나 메모리 칩 등등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편적 관세 10%는 물론이고 또 90일이 유예된 그런 상호 관세에도 면제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중국산 제품도 포함된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새벽에 또 들려오는 얘기는 이번 주 초에 이제 반도체 개별 관세 속에다 이것들을 포함할 거다. 그래서 발표될 거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뒤숭숭한 가운데서 우리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0.89%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팔았고 개인만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지수 상승은 상당히 제한되는 두 주체가 딱 맞고 있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2,574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이제 매도 물량을 많이 그래도 좀 줄여서 92억 매도를 했고 개인이 1,92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수는 2455.8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95%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3%, 그러니까 700 채 안 되게 지수를 699.99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고 또 개인은 매수만 하고 이러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기관의 매도 강세가 점점 줄어들고 급기야는 이제 기관이 순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면서 지수가 조금씩 상승폭을 시간이 흐를수록 넓혀가는 그런 모습으로 시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4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224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00을 이제 넘어서서 708.98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1.92%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기술적 말씀드렸죠. 올해 주초에 며칠간 상승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주 초반 시장이 나름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이 관세 충격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어떻게든 이제 소화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단기적인 추세 변화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환율이 지금 1,421원이에요.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20원대까지 왔고,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도 1,416원대로 툭 떨어지네요. 그래서, 환율은 상당히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보면 오늘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자는 510억 살고 기관은 160억 팔았는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1063억을 팔았고 기관도 104억. 그래서 SK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네이버 이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를 한 종목이고 반면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166억, 27억. 그리고 나머지는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 알테오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54억, 150억 그렇게 동시에 매수했고 또 에코프로 BM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10억, 29억. 근데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또 매도를 했어요.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하고 전혀 다른 이제
모습을 보였고, HLB는 외국인은 74억을 샀는데 기관이 53억 팔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은 90억을 팔았고 기관이 34억을 산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시장의 움직인 섹터들을 보면 지금 우리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일 강하게 오른 섹터가 뭐 AI 챗봇, 그 다음에 이제 지능형 로봇, 거기서 이제 더 파생돼서 의료 AI, 뭐 이제 이런 쪽, 그러니까 AI 쪽이 이제 많이 오늘 이제 움직였고, AI 소프트웨어 이쪽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오늘 이재명 민주당 예비 후보가 프리오사 AI 우리 알죠? 그 구글이 사려고 한다는 그 회사를 이제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AI 투자를 대선 공약으로 100조 투자하는, 그래서 세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는, 그래서 AI 챗봇, 지능형 로봇, 의료 AI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또 프리오사 AI에 투자해놨던 것들이 이제 창투사, 이제 우리 DSC 제일 먼저 생각나죠. DSC 인베스트먼트.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창투회사 하나 있죠. TS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상한가가는 뭐 그런 모습도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관세 정책에 대한 공포보다 우리는 이제 대선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희귀금속, 이거는 이 뉴욕 타임스지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중국이 이미 4월 4일부터 뭐 히토류 포함해서 이제 자석 뭐 이런 것들 수출을 중단했다. 이거 굉장히 충격이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도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점점 이렇게 좀 힘들어지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뭐 제약 바이오에서 개별 이슈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AI가 아닌 그냥 산업용 로봇도 오늘 상당히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특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앞장서서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하지 않는 게 조선 기자재, 조선 쪽에서도 이제 그 엔진 쪽, 이제 이 문제는 제가 내일 집중 분석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요 내용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는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전고체 중심으로 해서 좀 오랜만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지금 변덕스럽다고 느끼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도대체 뉴스가 하도 바뀌어서 들어오니까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이 점점 둔감해지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공포였다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좀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그 관세 부과에 대한 그런 뭐 공포나 이런 거보다 대선 정책 테마가 시장을 압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6월 3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거지만 대선 전국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정책 테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정말 한마디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그러는데다가 그 부수적인 이제 여러 부처들이 서로 손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 좀 되게 미국답지 못한 것 같아요. 되게 엉성한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말에 들은 얘기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20여 개의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아예 면세를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는 중국산도 포함된다.
이게 아주 굉장히 큰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많이 오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오늘 새벽부터는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또 오는 거예요. 이런 전자제품에 대한 그 전면 면세가 아니고 이거는 곧 이어서 반도체에 대한 개별 관세를 발표할 텐데 그 범주 안에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범주가 이렇게 이쪽으로 그 바뀐 거지, 면세가 아니다. 이게 뭐 얘기할 때마다 뭔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지, 뭐 댓글 보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노망 난 거 아니냐 막 이제 뭐 그런 푸념마저 막 나오고 뭐 이러는데 저도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관세 정책을 딱 때리고 나가던 거에 하여튼 뭐가 되게 많이 엉켰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지 못했던 현상들이 자꾸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가장 큰 게 채권 시장이겠죠.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서 그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좀 간과한 것 같고 또 국채를 그렇게 팔아제끼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자기네들도 피해가 있을 텐데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관세가 이렇게 세지면 이거는 거의 죽기 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거의 이제 럭비공 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이제 막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냐면 이런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중에 그냥 뭐 어떤, 자기가 알아서 결론을 내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또 뭘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시장은 또 진감인가 하는 거죠. 저것도 며칠 있다가 또 자기가 말 뒤집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공포도 안 느끼고 희망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 그냥 한마디로 이거 우리 잘 아는 이솝 우화에 늑대가 와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급한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건 누가 하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중요하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시장에서 그냥 우리 한 발을 좀 물러나서 좀 보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물러나서 보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결론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오래 끌면 끌수록 손해나는 게 미국 경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좀 관망해 보자는 심리가 시장에서 점점 이제 늘어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진짜 세계 최대 강국 아닙니까, 미국이?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정말 우리 흔한 말로 영이 안 쓰는 거예요. 영이 안 써요, 지금. 게다가 이제 그 중국의 반응인데 중국의 시진핑은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안 되면 그냥 뭐 트럼프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끌고 나왔고 또 일기 때 트럼프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중국은 상당히 대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싸우면 중국이 상당히 중국도 피해를 입지만 중국이 먼저 전화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시진핑이 뭐 협상합시다 이런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이 트럼프의 야심찼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실패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실패하게 되면 그 후유증을 남기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죠.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쉽게만 볼 수는 없는 상태로 이제 이막에서 접어 들어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편 우리 시장은 아시지만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대선을 앞두고선 그 대선에서의 이제는 뭐 누구 안다 이런 것보다 이제 정책 이슈가 시장에서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오는 불안 이런 거를 압도해 버리는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나타난 거죠. 우리 시장에서 나타난. 근데 어찌 보면 뭐 관세가 우리만 맞는 거 아니고, 그건 세계가 뭐 어떻게 결론적으로 갈 거고, 뭐 우리가 뭐 관세를 빨리빨리 막 협약하자고 미국한테 조른다고 될 일도 없고, 제 생각에 우리는 그냥 서두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마침 뭐 대통령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어차피 이제 단계별로 할 테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는 이번 대선이 좀처럼 우리가 그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저도 뭐, 여러 차례 투표를 하고, 그랬지만, 이 한 사람의 후보자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이렇게 되는 대선은 또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후보를 내가 좋아하냐 안 하냐를 떠나가지고 그 후보의 공약이 시장의 임팩트가 아주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서 뭐 이렇게 가상 대결 막 하면 상대 후보 뭐 50%가 넘어가 버리니까 제 기억에도 이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의 흐름에 따르는 그 소위 말하는 정책 테마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오늘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오는 거지만 정책 테마도 테마는 테마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단순하게 이 정치인이 누구랑 뭐 고향이 같다 이러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단순 테마보다는 낫겠지만 정책 테마니까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테마는 테마다. 테마는 테마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시적인 동행만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한시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I 100조 하겠다 해서 100조 뭐 우선 100조를 어떻게 마련할 거고 어떻게 100조를 투입할 거고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거의 그냥 막 아나운서 하는 거에 날리는 거잖아요. 공약이라는 게 빌공짜 공약이라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거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쪽으로 가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시적 동행만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한시적 동행만 요구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나는 정책 관련주 죽어도 안 할래 이러면 뭐 기회를 또 하나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니까 그렇게 보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불변의 진리는 좋은 기업은 반드시 오른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쁘든 좋든 좋은 기업에서 고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잖아요. 6월 3일까지. 그러니까 좋은 기업으로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또 이런 정책적 테마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 이 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요거를 각각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도 움직인 거 보면 그렇게 좀 길게 보고 좋은 기업으로 가는 그런 것들하고 정책 테마하고 같이 올랐는데 정책 테마가 아무래도 테마니까 임팩트가 강하니까 강하죠. 근데 올해는 못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을 좀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운영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주로 5일 2평을 많이 따져서 이제 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가 되려면 그 두 카테고리를 잘 섞고 또 각각 다른 운영 원칙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장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